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1타 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방금 전에도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투자 협상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급하게 오르는 게 아까 제가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선불이다. 네. 이렇게 발언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 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순방길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또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는 나왔던 미국 측의 공식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야, that's upfront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거 선불이야.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미국 측의 응답이구나. 아, 이게 피드백이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통 이게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보통 이제 공식적인 얘기, 그러니까 구어체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불이라고 하면 어드밴스 페이먼트 이런 단어도 있는데 대부분 계약서는 이런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업프론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게 어떤 뉘앙스냐 그러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돈 내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일단 돈 먼저 내놓고 이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저는 강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외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이 관세 정책이 관세 이슈가 지금 좀 계약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최근 와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칙을 다시 한번 탁 꺼내들었다. 아, 우리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겠구나. 그러니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지금 우리 자동차 관세는 25%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은 15%로 내려갔는데.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일본과 EU는요 자동차 관세, 부품 다 해서 15% 관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EU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받아서 15% 관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5% 관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1차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2분기 합산 영업이익률이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한 3에서 5조 원 정도가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자동차 영역뿐만에서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죠. 또 최근에 이제 의약품 100%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저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게 한 18%에서 20% 사이예요. 그럼 이게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1조 9천억 원 정도 아니면 한 2조 원, 3조 원 정도 되는데 좀 큽니다. 비중이 또 크긴 커서. EU와 일본은 제외시켰거든요. 또 이 무역 협상 한 데는 예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일단은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또 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지금 고달프게 됐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내용 문서에 서명을 해버린 게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돈 내 그러면 45일 안에 돈 낸다라는 맞습니다. 데다가 서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 가서 계속 설명하는 건 우리랑 일본은 완전 다르다. 이걸 자꾸 설명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랑 일본이랑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5,500억 달러는 명목 GDP 대비
일본은 13%, 우리는 만약에 3,500억 달러는요 18%나 됩니다. 부담 굉장히 크고요. 전체 예산액 대비를 해도요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액의 이 금액이 69%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5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493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원 조금 넘어가는데 거의 뭐 70%를 그냥 미국 쪽에 내놓는 거고,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도요 우리나라는요 84%를 빼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으로 쓰겠다, 돈 내놔라 이러면은 사실상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계약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계속 지금 미국은 일본의 기준을 삼아서 야 일본을 하는데 니네는 왜 못해,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그럴까요? 우리랑은 이거는 굉장히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인 거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본은 또 기축통화다 보니까 무제한 또 스와프가 돼 있어요. 또 미국과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통화사업 안 맺어줍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아쉬움이 뭐가 드냐면, 이게 처음에 계약을 했었을 때, 얘기가 나왔을 때, 계약은 아니고 이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명확하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뭐 근데 미국이 EU하고 한 협정, 그것도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6,500억 달러인가를 5년 동안에 맞습니다. 5년 동안 EU 기업들이 여기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간의 문구와 미EU 간의 문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계속 우리한테는 일본처럼 해라, 일본처럼 해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하죠. 앞으로도 환율 계속 오르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요 환율은 당분간 이제는 1,400원 넘게 이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요 미국의 금리나 시그널이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요 하드 데이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2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3.8% 나왔는데 잠정치 3.3%보다 올랐어요. 그 뜻은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뭐 안 좋아질 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 무역 적자가 줄고 있고요. 두 번째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봤을 때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면 이제 환율이 계속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얼마 전에 미국이 금리 내릴 때는 노동 분야 통계가 맞습니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린 건데, 다른 자료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미국 경제 괜찮네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아마 10월 달에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확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노동 분야 자료가 또 나와봐야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런트 방식, 이거 키워드 나오자마자 또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어제 환율 3시 반 종가 기준으로 1,412원 40전에서 마감됐거든요. 이게 1,410원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조용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뭔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의 이제 주식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이 정책 모멘텀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 벌려 들어오는 시장이었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정말 기업이 수익이 잘 나와서 들어왔느냐, 뭐 실제적인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점점점 실적은 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이게 정책적 모멘텀이 만약에 끝나버리면 이거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다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움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빠졌잖아요. 주가 많이 빠졌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세를 던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어가 안 되죠.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쏟아내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상당히 이제 어제 이제 장에서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는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는 고평가돼 있다, 이런 전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는 미국 주가에 대해서 고평가됐다고 말한 거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에 대해서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나스닥 시장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나스닥은 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주라는 부분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큰 영향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하자마자 사실상 이런 기술주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영향을 지금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이제는 고평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도 이제 조정장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조정장인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정말로 본격적인 우리나라에서 돈 빼기가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좀 불안한 게 외국인들이 정보가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최근 사례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엄청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들어오지? 뭐 평상시에 다른 게 없는데 알고 보니까 며칠 후에 삼성전자에 HBM3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 이유가 딱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외국인들이 지금 돈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뭘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을 봤을 때 일단은 먼저 빼자.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지금 이제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환율이 오를 만한 또 충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또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는 장세가 그렇죠. 나올 거고 네.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추이를 보면 뭔가 있다 없다가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